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정말 올해는 다른 해보다 눈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존재의 숲에 눈이 많이 내렸고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새소리까지. 정말 아름다운데요. 아리스토텔레스 강의 5번째 이어나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키네시스, 운동이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에서 운동은 자연학과 형이상학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정말 이 운동이란 개념을 풀면서 서구 철학의 다양한 철학자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재미있는 사유여행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작게라도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그죠? 특히 오늘 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제1권 5장, 6장, 8장, 형이상학 2권 1장과 2장, 그리고 형이상학 9권 6장,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양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를 통과해야 되는데, 알랭 바디우의 렁띠 필로조피, 반철학의 관점에서 존재자의 존재를 일의적으로 규정하면서 생성과 변화를 존재로 흡수시켰던 파르메니데스, 그죠? 거기에 반하여 헤라클레이토스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플라톤에 반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성과 변화, 운동을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의 특성으로 규정하죠, 그죠? 사실 플라톤 역시도 소피스테스에서 이 파르메니데스에 반대하여 비존재 역시도 존재에 기속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생성과 변화와 운동이 존재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플라톤 철학은 역시 그의 존재론이 이데아의 세계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완전 다르죠, 그죠? 그리고 근대로 오면서 데카르트에 반하여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는 이 생성과 변화, 운동을 또한 소중히 여겼고, 그 이후에 칸트에 반하여 헤겔이 나타나잖아, 그죠? 이런 정도로 이제 생성과 변화의 철학자. 20세기로 오면서 하이데거, 그리고 베르그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다 이러한 생성과 변화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소중히 여기잖아. 그 가운데에 이미 앞서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있었잖아, 그죠? 그러나 정신분석학 역시도
이미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낸 가능태와 현실태의 개념에 어느 정도 연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사실 무의식은 그죠? 이런 인식론적인 관점 말고 존재론적으로 볼 때 힘이야. 이미 프로이트가 기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구상하고 썼던 심리학 설계도에 나타나 있듯이 무의식은 힘이야. 에너지야. 그죠? 인간의 몸, 지각을 통하여 작용하는 충동이요, 욕망인 거야. 락강을 통하여, 그리고 과타리와 들레즈에 이르게 되면서 이 무의식의 힘은 우주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안티오이디푸스의 선언에 이르기까지, 그죠? 무의식의 힘 역시도 이러한 이 세계의 운동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 개념인 디나미스와 그리고 현실태, 에네르게이아는 둘 다 힘 개념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는 이 힘의 변화와 생성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가 소멸되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인간이 인간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명제로 수렴될 수 있겠죠. 그죠?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시작과 끝을 향하여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도가 이 존재의 숲에 올라오면서, 그죠? 출발했던 지점이 있었다면 이 존재의 숲에 도착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길은 시작과 끝이 있고, 그리고 그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되는, 그래서 모든 존재자의 존재는 아르케, 근원을 갖고 있고 시원을 갖고 있으며 아이티아, 원인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심지어 테크네를 적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어떤 삶의 다양한 도구들을 만드는 예술가와 수공업자에게도 그 작품의 시작이 있으면 완성이 있죠. 그죠? 물론 중도에 정지하고 한참 휴지기를 갖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에도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연구 주제에 있어서도 어떤 구상을 하고 시작함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르가논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명제들의 어떤 논증 방식에는 전제가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근원이나 원인과 관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는 원인을 갖고 있고 그 근원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이미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운동하고 있다는 것, 생성하고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헤겔의 정반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생명 운동은 태제에서 안티태제를 거쳐 진태제로 나가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그의 존재론을 보게 되면은 이런 방식의 정반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에 해당하는 것은 히포케이메논 기체요. 그리고 반에 해당하는 것은 안티케이메논. 이게 반기체라고 그러기도 하고 반대편에 놓여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어원학적으로. 히포케이메논은 아래에 놓여 있다. 시간의 변화 가운데에서 지속되는 게 있다.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생성 변화 가운데에서도 그 존재자의 존재 배후에서 지속되는 게 있다. 그러나 그 생성 변화를 만들어가는 운동에 부정성이 나타나서 존재의 결핍을 만들 때도 있다. 그래서 히포케이메논과 안티케이메논의 만남을 통해 운동이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이 운동에 종합의 단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신테톤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합성체인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운동의 힘의 변화는 히포케이메논 기체, 안티케이메논 반기체, 그 다음에 이것을 합한 종합의 단계, 합성의 단계, 합성체가 있는 거예요. 신테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존재자들은 운동하는 거야, 여러분. 이 운동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조애, 생명체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생성 변화하면서 붙어라, 소멸해.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운동하면서 그 시작 단계에서 나타났던 성질과 그 다음에 양, 이런 것들이 그 속성을 잃고 소멸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키네시스는, 운동은 언제나 그 대립 개념으로서 붙어라, 소멸이 있는 거야. 이 운동이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이 부정성, 이 이질성, 이게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자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그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그래서 해겔 개념에서 지향이라는 개념, 슬라보의 지적이 탁월하게 말하는 것처럼 해겔의 사유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반에 속하는 부정성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해겔의 철학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충고 역시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이 반기체, 부정성, 그죠? 이것은 해겔의 관점에서는 아우프헤붕, 지향이란 개념의 이중적 의미,
그게 뭐야, 여러분? 부정하면서 보존하는 것. 딱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헤겔의 변증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휘포케이메논과 안티케이메논에 근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어떤 존재자가 생성 변화하려면, 그죠? 그것은 부정하면서 보존하는 과정이 있는 거야. 꽃이 어떤 싹에서 점점 자라서, 그죠? 활짝 피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서 어느 지점에서 특정 나무로 변화해가는 단계가 있고, 그죠? 이 전체 과정이 진리라 그러잖아. 이미 정신현상학 서문에서 이런 방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자는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생성 변화하고, 그죠? 디나미스에서 에네르게이아로,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완성태가 되어서 계속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막 질과 양에 있어서 계속 성장하면 막 인간이 30m까지 성장한다 그래봐. 그럼 뭐 이 세계가 희한해지겠지. 어느 지점에서 정지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자체 안에 자기 자신만의 씨앗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능태가 있고, 동물은 동물로서, 식물은 식물로서 자기 자신 안에 가능태를 갖고 현실태를 만들어 가잖아,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운동인 거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든 성장하는 것, 생성 변화하는 것은 해결적으로 부정하면서 보존하는 단계가 있는 거야. 어떤 단계에서 자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는 단계. 그럼에도 계속해서 지속하는 특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죠?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 부정하면서 보존하는 단계. 그러니까 보존은 지속이겠죠. 휘포케이메논. 부정은 뭐예요? 안티케이메논. 반기체겠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으로 가서, 그죠? 범주론에서 10가지 범주는 첫 번째 범주인 실체, 우시아, 이것만이 시간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지속하는 것이요, 그죠? 이것이 없이는 나머지 다른 9개의 범주는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실체, 그 다음에 질과 양,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그런 범주들을 계속 나열하는 거야. 질과 양과 관계와 장소와 시간과, 그리고 능동과 수동, 소유, 상태, 이 나머지 9가지의 범주들은 전부 다 실체에 의존하고 있는 거야. 우시아에. 이거는 시간의 변화 가운데에서 지속하는 것이요. 그리고 오르간은 제2권 해석에 관하여 명제론에 적용시키면 이것은 주어인 거야. 우시아는 주어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범주론에서 실체 이외에 나머지 9개의 범주들은 전부 다 운동과 관계하고 있어, 여러분. 맞잖아, 그죠? 생성 변화하는 거야, 다. 그래서 이 실체가 없이는 나머지 9개의 범주가 사라지는 거야. 명제론에서 이런 것들은 수로를 구성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실체 개념은 우시아와 그리고 문장에서의 주어 휘포케이메논으로 나타나고, 이것들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우연적인, 우유적인 것, 부수적인 것과 관계하는 거야. 우시아와 휘포케이메논에 대립해서 이런 우연적이고 우유적인 것, 부수적인 것,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심베베코스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명제에 대한 언어의 어떤 분리와 종합을 이 세계의 존재론적 생명체에게 적용시키게 되면은 비트겐슈타인 생각나죠, 그죠? 언어의 명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에서 결국 마지막에 세계의 신비를 이야기하기까지 언어는 이 세계의 표현인 거예요. 뭐 딜타이도 적용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로고스를 가진 동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점에서 식물 존재자나 동물 존재자와 다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실체로서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생성 변화하는 거야. 스피노자와는 완전 다르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생성 변화하고 소멸하는 것으로서의 이 세계의 존재자들, 이 모든 게 실체입니다. 식물, 동물, 인간. 그리고 식물 가운데서도 다양한 존재자들이 있잖아,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체야. 생성 변화하는 실체. 그리고 생성 변화, 소멸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운동하는 존재자의 실체가 또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별, 전체의 세계죠, 그죠? 그리고 생성 변화를 통하여 소멸하지도 않지만은 또한 운동하지도 않는 실체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신인 거야. 그러나 스피노자는 어떻게 나가? 실체는 신으로서의 자연밖에 없고, 이 하나의 실체가 바로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실체는 신으로서의 자연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존재자들은 이것으로부터 태어난 그러한 소산적 자연인 거야. 능산적 자연인 신만이 실체인 거야. 이런 것들이 또 다르게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실체라는 개념은 이미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됐는데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나. 이 세계의 존재자의 존재를 나타내는 우시야, 그죠? 그리고 명제론에서 문장의 주어로서 표현되는
히포케이메논,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라는 개념의 본질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주어라는 개념의 어떤 실체라는 개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 서브젝트, 수브스탄찌야. 이것은 결국 수브젝툼이야, 라틴어에서. 그죠? 이런 방식으로 실체는 주체라는 개념, 오늘 시제, 서브젝트, 주프젝트 라는 개념에도 있고, 존재라는 개념, 에트르, 베젠, 자인, 그리고 비잉, 이런 것들이 철학에서 실체와 본질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논리학의 어떤 명제들을 이 존재론적 세계에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운동하는 거야.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으로 되어가고, 어떤 것으로부터 태어나기도 하면서 생성 변화해가는 그 운동, 그것을 표현하는 개념이 바로 기체와 반기체와 합성체라고 하는 거. 히포케이메논, 안티케이메논, 그 다음에 신테톤, 신테시스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운동하는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여러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개념 또 두 개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은 에이도스와 모르페야, 여러분. 모르페 역시도 형상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에이도스도 형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 모르페는 어떤 방식으로 에이도스와 다른 의미를 가지면서 형상이라는 동일한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가 궁금하잖아, 그죠? 모르페는 존재론적인 변화의 과정 안에서 형성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하게 나타나. 특히 일권, 뭐 곳곳에서 다 나타나. 형이상하게 이르기까지. 에이도스는 인식론적인 개념인 거야. 그러나 그것도 운동하면서 인간이 그것을 분류할 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운동하면서 변화해가는 거죠. 결국은 현실태의 개념으로서 에이도스가 쓰이잖아, 그죠? 그러나 모르페는 이러한 누스로서 어떤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형상을 볼 때, 이 지성으로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모르페는 갖고 있지 않아. 에이도스는 그런 개념으로도 쓰이잖아, 그죠? 모르페는 존재론적인 개념인 거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운동하고, 그죠? 그 과정에서 모르페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형상의 변화가 나타나. 여러분들 인간이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청소년,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그 형상이 똑같아. 그 형상은 발전하고 변화하고 소멸해 가잖아, 그죠? 그 과정 전체에서 드러나는 운동과 더불어서 형태의 변화를 나타낼 때 모르페를 쓰는 거야. 그 완전 존재론적인 개념이야. 누스로서 어떤 존재자의 형상을 볼 때 사용하는 그 에이도스랑은 완전 다른 거야, 그죠? 그러나 또
디나미스와 에네르게이아의 운동을 통하여 드러나는 진료와 형상의 개념, 그죠? 휠레와 에이도스, 이때는 또 운동과 더불어서 마치 모르페와 같이 쓸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나 모르페는 이러한 인식론적인 누스로 에이도스를 본다 할 때 그런 형상 개념은 없어요. 모르페는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운동의 변화 가운데에서, 생성 변화 가운데서 나타나는 변화에 관한 존재자들의 형상을 나타낼 때 그때 사용하는 개념인 거야. 재미있죠, 그죠? 뚜껑이 확 열릴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모르페의 대항에서 나타나는 그 개념이 스테레시스인 거예요. 이러한 존재의 결핍과 부정성을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면은 형이상학 9권 6장, 자연학 1권 8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부정성, 스테레시스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해겔이 부정성에서 지향의 개념을 적용시키면서 썼던 부정하면서 보존하는, 생성 변화하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그 존재론적 특징을 표현할 때 운동하는, 그죠? 변화에 가는 그것을 표현할 때 이건 매우 중요하잖아, 그죠? 거기에서 부정하면서 보존하는 거. 그런데 이때 부정하면서 보존하다 할 때 이 부정의 개념, 이게 스트레스인 거야. 그래서 존재의 결핍과 연결되기도 해.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운동에 적용시키게 되면은 이 스트레시스는, 존재의 결핍은 출발, 기원과 관계하고, 그리고 모르페는 목적과 관계하는 거야,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진료 역시도 중요한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특정 존재자가 싹이었을 때, 아니면 꽃이었을 때, 아니면 나무였을 때, 그것의 모르페가 다르잖아, 그죠? 그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존재의 결핍을 반드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생성 변화는 자기의 존재론적 존재 안에 결핍이라고 하는, 이 부정성, 이 이질성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역시도 스테레시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봐. 어떤 청동으로 생각하는 인간을 조각한다고 합시다. 그것을 깨고 부수고, 조각가가 이 생각하는 인간 마지막 종착지에 이를 때까지 그 청동을 얼마나 많이, 그죠? 자기의 작업 도구로서 갈고 끊고 잘 만들어서 조각품을 완성하느냐는 거야.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결핍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 자연의 존재자들도 그런 거야. 식물, 동물의 자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새끼 호랑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큰 호랑이, 완전히 다 큰 호랑이, 그죠? 그리고 점점 노쇠하는 호랑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털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봐. 거기에는 지속적인 진료의 변화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형태의 변화도 있는 거야. 모르폐의 변화. 그러나 그 모르폐는 언제나 부정적인 것과의 작용을 통하여 스트레시스를 만들면서 생성 변화해 가요. 모든 것은. 그래서 다자랑 관점에서, 현실태의 관점에서, 그죠? 가능태를 추적하게 되면은 매 생성의 단계마다 모든 존재자의 존재는 이질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존재의 결여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어느 정도 계속 지속하는 진료 가운데에서 스트레시스와 모르폐의 작용과 반작용의 운동을 통하여 생성 변화해 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헤겔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리스토텔레스 이 생성 변화의 철학자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그의 존재론을 운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에 영향을 받았는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 여러분. 그죠? 사실 들레즈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깐다고 한다면, 특히 헤겔의 종합 개념을 아주 싫어하잖아. 정반합에서 뭐 동일하게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 있는 거야. 차이 자체의 철학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러한 특히 엔텔레케이아도 마음에 들지 않겠지. 이 세계의 존재자가 무슨 특정 목적이 있겠어, 그러면서 이 목적 개념을 까버리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세계의 존재자들은 이런 변화의 운동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 내부에 이런 부정성, 스트레시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정말 중요하죠. 그죠? 지적적으로 보면 오히려 모르페보다 스트레시스가 더 중요해. 이 부정하는, 결핍을 만들어내는 이 힘이 없다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성장할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오히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어떤 삶의 실존의 위기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인간됨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잖아. 그죠? 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자기의 에르곤을 탁월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삶의 실존의 위기가 나타났을 때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정성이 인간을 인간되게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덕을 쌓아가는 인간.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현실태와 가능태의 관점, 아니면 이런 존재론적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인간이 되어가는 게 뭔지, 실존의 불안이 찾아와서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될 때, 그죠? 하이데거적인 이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나의 인간됨,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니체적인
초인으로서 끊임없이 극복해가는 인간, 그죠? 그런 것 역시도 삶의 실존에 변화를 요구하는 외적 원인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때 인간은 더 타락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자기 삶에 본래적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떤 그 이전에는 없었던 특정한 자기만의 에르곤을 탁월하게 사용하는 덕이 생기겠지. 그걸 구태여 어떤 용기, 절제 뭐 이런 걸로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실존의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만의 철학을 확립하는 그런 시간, 그걸 덕이라고 합시다. 그 위기가 없었을 때는 그게 없었잖아. 위기가 찾아오고 나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인간은 자기 자신의 참다운 인간성으로서 그 덕을 선택했다라고 합시다. 그때에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생긴 거잖아, 그죠? 이것은 안티케이메논인 거야. 변화한 거잖아. 그러나 그의 인간됨 자체가 없어진 거야? 아니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남아있는 거야. 인간이 교육을 받고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그 교육의 내용은 있고 없고 안티케이메논에 적용될 수 있지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지속된 거죠, 그죠? 휘포케이메논으로서.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합성체에 도달하여 지금의 현실태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모든 존재자들에게 변화를 말할 수 있어. 테크네를 사용해서 시를 쓴다든지 예술 작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수공업자가 특정 도구를 만들 때도 적용되는 거야, 여러분. 어떤 휠레가 있어, 그죠? 그것은 처음에는 에이도스도 없어. 그냥 가능태로서 던져져 있는 거야. 그런데 수공업자가 그것을 대나무나 아니면 나무의 줄기로부터 그것을 잘 다듬어서, 그죠? 어떤 바구니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점점 진행해 가면서 그 모르페는 변하겠죠, 그죠? 아직 에이도스는 형성이 안 된 거야. 점점 모르페가 변하면서 그 최초의 진료의 모습은 어떤 그 존재자의 존재의 특징을 유기하고 버리면서 변화해 오는 거잖아. 잘라서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서 완성된 이제 현실태로서 바구니가 딱 만들어지는 거야. 이 현실태의 관점에서 다양한 가능태들을 겪어온 거야, 그죠? 그래서 마지막 바구니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진료를 통하여 완성된 바구니의 에이도스를 바라볼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모르페는 뭐야? 다양한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해 온 그 모든 형상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목표점에 이르렀던 그 형상, 이 모르페가 바로 에이도스인 거야, 여러분. 그러나 시온으로 돌아가서 볼 때는 각 과정마다 스테레시스를 안에 갖고 있는 거잖아, 그죠? 운동하는 어떤 선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너무나 뚱뚱한 거야. 그래서 식단 조절도 하고 그래서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점점 균형 잡힌 몸매를 형성해 가고,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때 변화한 몸의 모르페는 뭐야? 안티케이메논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뚱뚱했을 때의 그 인간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졌을 때의 인간은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죠? 단지 뚱뚱한 인간, 균형 잡힌 인간, 이렇게 부를 때에 인간이라는 거는 히포케이메논으로 남아있는 거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 존재의 배후에 시간의 변화를 견디면서, 생성 변화를 견디면서 지속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 죽음이 와서 완전한 소멸에 이르기 전까지, 그죠?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은 동물과 다른 거예요. 로고스의 소리를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성적 영혼을 가진 존재. 그는 동물과 다른 거예요. 동물은 또한 느끼고 감각하고 먹잖아, 그죠? 그 점에서 식물과 또 다른 거야. 그러나 각각의 모든 종들은, 그죠? 종차가 있지만 공통적인 류를 끌어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는 시간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그건 바로 에이도스, 형상이요. 그리고 모든 존재자들의 종이요, 게노스. 그리고 아리스토, 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든 존재자의 변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독특하게 이 수라고 하는, 수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자체로, 기하학도 그런 거예요. 자체로는 독립할 수 없는 학문인 거야.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세계에, 우리의 영혼 속에는 있지만은, 이 세계에 있으려고 하면은 특정 방식의 진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특정 개별 삼각형이 되려고 하면은 문구점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의 삼각형이든 어떤 삼각형이든 개별 삼각형은 진료가 포함돼야 되는 거야. 수도 그래. 수는 자체로는 우리의 영혼 속에 형상으로만 있는 거잖아, 그죠? 7이라는 숫자. 그러나 이것이 바깥에, 영혼 바깥에 이 세계의 사물에게 적용되었을 때, 저기 7그루의 나무, 7개의 연필, 7개의 안경, 7개의 또 다양한 존재자들의 수 적용시켜야 수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을 얻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시간의 변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건 거예요. 일정 기간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 역시도 생성 변화를 통하여 운동하는 거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부토라, 소멸을 통하여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그 존재자의 존재 배후에서 지속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마다 또 다 다른 거야, 이건. 그죠? 사실은.
어? 그리고 동물마다 또 다 다른 거고, 어? 각각의 종마다 다른 거야. 종차적으로 볼 때, 그죠? 그리고 식물도 그런 거야. 어? 돌도 그렇고, 무기물들도 다 이런 차이를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지만, 역시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의 존재는 생명체로서, 그죠? 지금도 생성 변화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소멸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과정에는 모르페와 스테레시스, 운동하는 형상과, 그리고 거기에 외적 원인으로서 원인을 만들어내는 티케, 이것을 통하여 그 존재자의 형태를 바꾸는 결핍으로서의 스테레시스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에 있어서 이 티케도 중요해. 이건 락강이 또 형이상학 연구를 통하여,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를 통하여 사용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우연인 거야. 우연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생성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이질적인 것이 되어 사라질지 모르는 위험이 있는 개념인 거야.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다가 완성품에 이르렀을 때 실패작을 만드는 것도 이 티케, 우연의 작용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그죠? 자기 자신의 본성의 기능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도 우연인 거야. 그래서 우연은 스테레시스, 존재의 결핍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이런 부정성이 진정한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진정한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어 간다는 것. 그래서 조의 생명력은 이런 부정성을 넘어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질로서의 베르그손적으로 힘이 아니겠는가. 디나미스도 힘이요, 가능태도 힘이요, 현실태 에네르게이아도 힘이라고 한다면, 이 힘의 작용이 바로 생명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부정성을 극복하는 그 힘 역시도 이런 힘의 작용과 관련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 세계는 자체로 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의 주제가 아닐까. 얘도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